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네요. 볼륨을 높이셔야겠습니다. 바로 닦아지 않는데 스펙이 시간이야. 소리 들리시죠? 들리시죠?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들리세요? 제가 안 들려요. 제가 소리가. 요. 이제 들리네. 네네. 저희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저희 네. 이제 조직은 2007년도에 생겨가지고 네. 지금 전국에 지사가 8개가 있고요. 어떤 게 7개 있다고요? 지사가 8개. 지사. 아, 회사요? 네, 지사. 회사의 네. 지사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연간 스타트업 350개에서 한 500개 정도 육성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딜로이트 이사 출신이고. 네. 딜로이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딜로이트? 최근에 그 변호사분을 한번 만났어요. 딜레이트에 계신 분을. 네, 뭐 변리사분. 변호사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딜로이트라고 이제 한 연간 한 50조 매출 내고 있는 컨설팅 넘버원 회사고요. 매출로. 네. 거기 이사 출신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매년 투자하고 있고요. 네. 네, 스타트업들한테. 네. 그래서 상반기에 한 17억, 16억 정도 투자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 방식은 1차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네. 이게 지금 2차잖아요. 판교 네. 스타트업. 네. 그래서 우선 제가 1차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네. 내용은 이제 대표님이 발표하시는 그 투자 제안서의 내용을 좀 보고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보완이 될 거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두 번째는 이제 현업에 있는 벤처 캐피탈. 네. 벤처 캐피탈의 이제 이사급, 팀장급 수석 심사역이 직접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이제 투자 의향도 밝히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좋으면 아이템이. 네. 네, 그래서 이제 1차의 경우도 10개 팀 했는데 그 중에 이제 2개가 데모데이 할 때 보통 우리가 한 20개에서 한 40개씩 오거든요. 벤처 캐피탈이. 네.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벤처 캐피탈이 연간 한 120개랑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는 엑셀레이팅 압도적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가. 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성과가 나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2개가 투자 의향을 실제 미리 받았고요. 지금 데모데이 네. 끝나고 나서. 네. 그다음에 4개는 논의 중이고 4개는 더 열심히 또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무조건 2개 이상, 많게는 6개까지 좀 투자 의향을 밝게 하는 게 제 목표고. 그러면은 이제 투자 제안서 한번 띄워가지고 설명을 해주시오. 선생님, 제가 지금 이 배경을 잘 모르겠는데요. 네. 계신 소속되신 회사가 딜라이트 소속인가요? 아니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SCG 네. 고영 대표라고 올렸고요. 제 핸드폰 번호까지. 네. 네. 자주 뵙겠다고 했고. 네, SCG가 회사 이름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원래 조직은 소셜 컨설팅 그룹으로 먼저 생겼고 네. 사단법인이었고 그거는 이제 전문가 재능기부라고 대한민국 최초의 2007년에 네. 뭐 딜로이트, 맥킨지, 뭐 태평양 법무법인 이런 멤버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그 전문가 재능기부 조직이었는데 이게 이제 네. 2,000명까지 늘어나가지고 네.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와야 될 상황이었어요. 회사를 책임을 져야 네. 돼서. 네.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컨설팅만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데모데이 운영 뭐 이런 프로젝트 전체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네. 식의 프로젝트를 연간 한 50개에서 70개를 운영해요. 저희가 연간. 네.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늘 하던 일을 해야 됩니다. 빨리 하시죠 이제 투자 제안서. 네. 제 IR 문서를 떼야 되나요? 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전체 화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예, 첫 번째 장부터 천천히 발표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몰팩은 이제 몰레큘러 패톨로지 분자병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이름에 뭐 AI 암 조직병이 있지만은 AI가 들어가지만은 기본적으로 암 수술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조직을 통해서 분자 수준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건데 이 엑스레이나 CT하고 달리 엑스레이 CT는 간접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디까지나 그 간접적인 사진에서 끝을 봐야 되는 거고 조직은 DNA, RNA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조직을 사진 찍은 영상은 이전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더 중요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분자병리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돼 가고 있는 거고 이걸 이용해서 두 가지 산업이 발달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좀 하기 힘든 거를 자동화하는 게 있고 병원에서 사람이 잘 보기 거의 불가능한 거를 만들려는 게 있고요. 역시 병원에서 쓰는 진단기기. 또 하나는 신약 개발 회사가 처음에 약물의 반응, 동물 조직의 반응 등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공동 연구죠. 두 가지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데이터가 뇌종양인데 저희가 뭐 그 뇌종양이라는 어려운 진단법 자체에 도전하는 건 아니고 병리 진단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뭐 뇌종양이나 폐암이나 그 난이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뇌종양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소프트웨어 의료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에서 어떤 특정한 거를 그 리포트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성능 뭐 0.8, 0.87 이런 성능을 그 정보 과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고 저는 2단계 다음 단계로서 실제 성모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6가지 형태를 구분하고 나아가서 그 암의 재발과 관련된 거를 사람이 못하는 거죠. 요거 하면 2등급, 이것까지 하면 3등급. 이런 소프트웨어 의료기를 개발 중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진단 시약과 두 개를 더블 체크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성모 충남대병원에서 확보하고 있고 일단 3천 이상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단 시약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AI 병리 조직 한다는 기업들은 그림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궁극적으로 진단 시약과 같이 일부에 한해서 밸리데이션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 스캐닝 서비스가 병원에 하나 이제 문제인데 이걸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것까지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개발 중인 거고 나머지는 앞으로 미래에 하겠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병원 이외 신약 개발 회사의 공동 연구인데 저는 카이스트에 있는 그 약을 만드는 회사 그 대학 교수하고 2년째 데이터 분석에 참여를 하고 있고 뇌종양 관련해서 스타트업과 만일 연결이 된다면은 우리 회사 카이스트 이 약 만드는 교수 그다음에 그 제약 스타트업 이렇게 세 곳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할 그 네트워킹을 이미 해놨습니다. 디지털 병리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은 아니 지금 네. 디지털 병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장표가 넘어가야 되는데 장표가 안 넘어가요. 다음 장표를 넘기면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장표를 넘겨주시죠. 해당되는 장표를. 이게 안 넘어가나요? 스크롤로 내리시면 돼요. 스크롤로. 아니면 찝으셔도 되고 내려가나요? 마우스로 찝으세요. 마우스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다른 걸 쓸게요. 이거 됐습니다. 넘어가네요. 네. 아까 넘어갔는데.
네. 그냥 네. 그 장표를 하나씩 넘기시면 돼요. 하나씩 넘겨가지고. 네, 지금 넘어가나요? 네. 안 넘어갑니다. 넘겨보세요. 위아래로 넘기는 걸로 누르시면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네요. 네네, 네. 네, 넘겨보시죠. 이제 아까 설명했던 거. 네. 그 다음 장표. 여기까지 온 것 네. 같은데. 네. 그래서 네. 디지털 병리 자체 혹시 잘 모르신다면은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는 거에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뭐 흔히 말하는 그 IT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되는데요. 저는 아무튼 이 그림과 진단시약 두 개를 다 해서 이 병원과 신약개발회사 협력을 하는 거를 사업 모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로봇을 통한 자동화까지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엑스레이와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엑스레이 같은 거는 이 앞에 조기 검사고 동네 병원도 데이터를 찍기 때문에 일단 장수는 많습니다. 병리는 수술에서 나온 조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 수 자체는 적죠. 그리고 보는 것 자체가 엑스레이 같은 거는 암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고 저 병리는 이미 암인데 어떤 약물에 잘 반응할까 주로 약물이나 그 치료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병리는 주로 시약 개발이나 약물과 관계성이 있고 엑스레이는 동네 병원도 찍기 때문에 데이터는 많이 있지만은 이게 실제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서 오히려 더 사업화가 그렇게 쉽지 진짜 돈을 받고 이걸 하는 게 잘 될까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요 저희 데이터 확보하고 저희 현재 네트워크를 표현한 건데요. 현재 성모병원하고는 5년짜리 과제를 통해서 26년까지 협력을 하고 있고 이번 달 다음 주에 저희 직원 2명이 병원에 2자리를 얻어서 직접 들어가서 그 교수님과 같이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팁스는 내년 3월까지인데 이거는 충남대병원하고 개발하고 있고요. 이 두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작년에 뇌종양 환자 분석하는 거 다른 과제 했었고 그래서 이 데이터 확보는 전 과제를 통해서 26년까지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이런 거를 하고 있고 그 협력 병원과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그 병리 유리 슬라이드를 스캔하는 것도 병원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로봇이 해결을 해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애트리 저희가 그 투자 회사다 보니까 애트리에서 로봇 전문가분하고 1차 협력을 진단을 해서 상담을 해서 그 내년쯤에는 좀 그 앞에 선행 연구를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단시약은 그림만 가지고 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심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물증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진단시약 개발하는 거고 최근에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기금으로부터 그 6억 원 보증을 받아서 오늘 2년 동안의 진단시약 개발하는 거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데이터 스캐닝을 로봇팔로 자동화하는 걸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한 사람이 보기 때문에 국내 추정 500만 장 정도 슬라이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10배 이상 데이터 상상이 돼야 그 정확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 10배 이상이 우리 기업이 돈 버는데도 기여하고 정확도도 늘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10배를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이 스캐닝을 자동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현을 하려고 이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디지털 병리가 나갈 수 있는 사업 분야가 병원과 신약 개발 회사 두 군데인데요. 신약으로 치자면은 우리 카이스트 이 교수와 2년째 협력을 하고 있고 뇌종양이든 다른 질병 관련해서 약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가 네트워크가 된다면은 우리는 마우스의 반응을 분석하고 약에 대해서 처음에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잘하는 그 학교와
기업과 요 세 군데가 협력을 해서 우리는 MOU를 맺고 MOU의 한 자릿수 정도로 그 미래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10배를 늘린다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적으로 늘리는 거고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늘리는 기술인데요. 최근에 논문하고 특허가 등록됐습니다. 매출은 아직 글로벌적으로 아직 이 환자들 돈 받고 매출을 하는 기업은 없고요. 미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페이지 AI, 패스 AI가 올 4월에 그 신약개발 회사하고 MOU를 했죠. 또 다른 기업은 작년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립선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미국 기업이 작년 초만 해도 FDA 승인 받은 기업이 없었고 제약회사하고 MOU 맺은 기업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 두 기업이 남으로써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맞고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19년은 창업해서 전무 과제를 하고 이런 연영이고요. 지금 한 10명 전후로 8에서 12명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교에도 사무실이 있고요. 대전에 본사입니다. 저희 회사 좀 특허 등록된 게 3개 있고 현재 정보 과제 3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 확보 전략에서 쓴 건데요. 이 투자 금액은 이제 참고로 생각하시면 되고 주주는 에드홀딩스가 20%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그 소액주주 전에 있던 회사 동료 AI 회사 친구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다 소액주주고요. 네, 에드홀딩스만 거의 20%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우선은 발표 내용이 너무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발표하실 때, 데모데이 하실 때. 네, 제가 다른 버전도 준비했는데 어떻게 열다 보니까 이걸 열었네요. 이게 너무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그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예를 들어 지금 AI 기반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기반하고 의료기기 기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약 기반까지 같이 가는 형태인데 결국은 진단, 모니터링 이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 자체의 동향이나 그 다음에 그쪽 자체의 뭐 그 현재 기술 수준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같이 제기되면서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네.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내용이 딱 보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님 회사가 우리 장점이 뭐다 그게 제일 먼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우리 장점을 잘 드러내려면 우리 장점이 반증되는 현황, 시장 상황 이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같이 또 나와야 되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시장 현황과 방향이 나오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뭘 만들어냈고 그게 지금 다른 데 대비 비교해보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와 있다. 그리고 이게 일부분 다 실증 끝났고 나머지 실증은 이렇게 끝나서 다음과 같은 상품과 사업 모델이 나오고 이게 이제 지금부터 내년부터 내 다음 년부터 어떻게 추진돼서 이렇게 매출이 확대될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논리가. 근데 이제 약간 어려운 게 너무 네. 기술 이야기를 막 구조 없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기술 이야기가 막 어떤 거는 너무 디테일하고 어떤 거는 너무 막 이렇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 같으시죠? 보기에도. 네, 저희가 개설 많이 해야 되는데 바쁘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네. 결국 암시장이시잖아요. 암시장.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암시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암시장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써보세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네. 암시장이 기본적으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들은 엄청 늘어난다. 이게 네. 나와야죠. 네. 이게 구조죠. 이게 대전제죠. 대전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네.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암시장이 이렇게 커진다. 근데 암시장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먹는 거와
그다음에 진단, 그다음에 사후 관리 이걸로 나눠지는데 우리 쪽은 진단과 사후 관리 쪽에 더 집중되어 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쪽에서 먼저 보려고 했던 암은 여러 가지 암 중에 좀 더 민감한 암, 그리고 재발률이 높은 암, 그게 뭐예요? 그리고 생존율도 낮은 암, 뇌종양하고 폐암이잖아요. 뇌종양하고 폐암을 보려고 했고, 뇌종양과 폐암을 보려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집중했던 건 뭐냐면 재발률. 이 재발률을 관리하는 형태에 대한 시장 니즈를 인지했고, 그 시장 니즈에 기반해서 기술 개발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죠. 거기까지 소존재죠, 소존재. 그리고 그 기술 개발은 다음과 같이 구현됐다. 그래서 그 기술 개발의 내용은 이거고, 기술의 장점은 이거고, 경쟁사 대비 탁월한 부분이 이거다라고 나와야죠. 그리고 그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증됐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의 미래 계획은 이렇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미래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자체 개발, 그 다음에 지속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한 통로, 뭐 제휴, 확대, 그 다음에 지속적인 실증 사업, 뭐 여러 해당되는 요소 기술들, 아니면 관련 기술들, 아니면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대상체의 대상 적용들 이런 게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더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진단에 대한 그 이 클래리티, 명확성, 아니면 진단의 결과값에 대한 신뢰성 이런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 해가고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같이 되는 형태로 시약이랑 뭐랑 같이 갈 거다. 그래서 요게 되는 순간 퀀텀 점프가 되고 압도적인 형태의 시장 우위가 형성될 거라고 본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를 다음과 같이 내년도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 연도 어떻게 하고 그다음 연도 어떻게 하는 계획이 잡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금이 지금 얼마 필요하고 이 자금이 들어올 때 예상되는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추정 손익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제 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팀도 어떻게 늘릴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록이에요. 이게 지금 줌 네. 녹화본이 되고 있거든요. 네, 줌 녹화본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 번 네. 들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미 자료는 있어요. 이미 어떻게 뭐 논문 쓰신다고 있고 어디 가서 발표 무슨 주제 발표하신다고 있고 아니면 뭐 거기 PhD가 많기 때문에 박사분들이 많아서 가지고 있는 충분한 자료나 아니면 어디서 확보할 자료는 다 많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다시 쓰시면 장표가 명확해질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네. 금방 이해될 겁니다. 네,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암 진단과 사후 발병에 대한 추적 관찰 혹은 추적 관찰을 하기 전 단계인 뭔가 이렇게 발견 아니면은 발굴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예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회사구나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핵심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많은 그 의료기기, 그다음에 대학병원, 그다음에 종합병원, 그다음에 관련된 각종 센터에서 쓰겠구나. 맞죠? 네, 맞습니까? 네, 제가 다 말한 게 맞지 않아요 지금? 네, 네. 그렇게 발표하셔야지.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웬만한 VC도 다 이해해요. 네, 이거 괜찮은 기술이고 괜찮은 서비스고 괜찮은 식으로 지금 실증 잘하고 있네 이렇게라고 다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이건 뭐 전문 용어 막 범벅에다가 막 이거 다 들어가고 이러니 답이 안 나오지.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 IR 컨설팅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네. 받아볼 때마다 이제 의견이 달라서 네. 그 받아본 다음에 한 1, 2개월은 그거 맞춰서 또 IR 문서를 다시 만들어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20번째 버전 같아요. 오늘 만들면은. 네. 근데 20대한테 버전인데 걔들 다 컨설팅 받고 나서 투자일치 못했잖아요. 투자를 위한 건 아니었고, 뭐, IR 문서 네. 만들어주는 사업 비슷한 거였습니다. 우리 쪽은 투자일치를 시키기 네.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네. 발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바이오 회사인데 역시 네. 경기도에 있는 바이오 회사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우회 상장 나스닥 시키고 있어요. 네. 네, 미국에 있는 뭐 그 특례 우리나라처럼 뭐 바이오 특례 쪽 관련된 업체를 미국 업체를 하나 M&A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공장도 어디다 짓고 너무 디테일하게는 알려드릴 수 없는데 네.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적 이슈까지 연결된 병이에요, 병.
그 네. 병을 해결하는 형태의 그 소위 말하는 이 계속 그 배합을 해갖고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로 그 기본적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게 사업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기술 인력이 국내에도 없고 특정한 나라만 있는데 그 나라에 있는 최고 권위자들을 아예 지분 주주로 참여시키면서 아예 팀을 구축을 끝낸 케이스예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대표님 회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시장이 메인이라는 사실. 네. 그렇죠? 네. 네. 그걸 놓치면 안 돼. 네. 그 다음에 그 암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러면 앞에서 또 뭐도 나와야 되냐면 재발률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재발률이 미치는 부분. 그 다음에 정부 예산도 암과 관련해서 얼마나 큰 예산이 잡혀 있는지. 그래서 각 나라별로 암 관련된 정부 복지 예산들, 의료 예산들 엄청 잡혀 있을 거거든요. 그게 다 우리 전체적인 시장 크기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없는 거지. 엉뚱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맞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 암시장 크기를 이제 누군가 알려주면 좋은데 저희가 각 암 시장 나라마다 크기 치면 나와요. 제대로 안 잠깐만 제가 나오더라고요. 찾아볼게요. 아 심각하네. 아 심각하신데? 저희 최근에 그 신보 보증 한 2달 진행하느라고요. 이제 막 끝나서 좀 정신 좀 다시 차리고 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닌데 암 시장 그 이쪽만 뭐 세라피틱스만 해도 시장이 어마어마한데 치료 시장이 와 이거 뭐 어떻게 하시려고? 저희 단톡방에는 우리 직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다 확인하시고요. 네. 아 심각하시네. 어마어마한데요? 몇백 조의 시장인데요? 몇백 조의 시장? 네, 저희는 저 디지털 병리나 이렇게 딱 연관된 그러니까 거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와 관련해서 추정만 하시면 돼요. 추정. 네, 추정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을 표현할 때 일정한 정도의 납득성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정확성이 아니라 자료가 네, 없으면 네, 명심하셔야 돼. 그거를 게스티메이션이라 그래요. 네, 추측형 추정이라 그래요. 추측형 추정. 네, 그래서 컨설턴트들이 늘 쓰는 방법론인데 사고 기법이자 게스티메이션이라는 기법을 쓰면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보시면 예를 들어 MRI네 뭐네 하는 전체적인 시장 크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건강검진 시장 크기도 있고 우리나라에 글로벌 이야기도 네, 있고 네, 그러면은 보통 그 환자 치료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눠보는 거예요. 암 치료비가 몇 퍼센트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래서 그 비중으로 그 진단 체계에다가 갖다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레인지가 되지 않겠냐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치료 네, 여기, 시장이 네, 전체 치료 시장이 존재할 때 전체 치료 시장 중에 암 관련된 시장이 있고 네, 암에서도 특정 암에 관련된 치료 시장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심평원에 가면 있죠. 심평원에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가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심평원에 가면 그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크기 내에 진단 시장이 따로 있을 거란 말이죠. 진단했던 진단 받던 연간 사람들의 진단이. 왜냐하면 보험료 청구 뭐 이런 게 되니까.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암 쪽 그리고 특정 암 쪽으로 갖다 박는 거라니까요. 비율을.
저 장표안전에 여기는 안 들어갔네요. 저희가 그 2,500억, 2,500억 정도 그 병리 진단 2018년 그러니까 기준 나온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그렇게만 넣으시면 안 되는 게 네, 글로벌 시장 크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재해 발생률 관련된 크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은 놓치는 게 뭐냐면 시장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 그 부분을 계속 놓치고 있다라는 식으로 강조해야 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발표를. 그래야지 우리 서비스나 우리 상품이 왜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멍청한 뭐 MRI네, 멍청한 엑스레이네, 멍청한 CT라는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멍청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진짜 몰라서이기도 하고 발표자가 잘못 발표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네. 그걸 잡아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단에 시장에 네,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나와야 돼요. 시장에 대한 이해. 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뭐 그 시장의 문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요 지금 솔루션 이렇게 만들게 된 특정한 계기가 있으세요? 스토리가 있는데 한 장 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기가 뭐예요? 그 계기가. 삼성병원은 2013년부터 한 3년간 NGS 그 분야 진단이죠. 차세대 분야 진단, 빅데이터 기반 분야 진단법 처음부터 개발했었는데 개발하는 그 네. 팀에 참가했었는데 분야 네. 진단은 그림 정보가 없어요. 위치 정보. 근데 음, 최근에 딥러닝 이미지를 하는 게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거고 새로운 음, 이미지 바이오마커로서 음, 기존에 설명을 못하던 거를 우리 그림 음, 가지고도 이해를 해보자 하는 게 음, 디지털 병리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네. 근데 그 계기가 그런 식으로는 학습이었던 거고 계기가 뭐냐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NGS 이 사업이 돈 될 정보에 거라고 느꼈던 계기가 뭐냐 이거예요. NGS 정보에 그림 정보까지 끼워 넣어야 어떤 진단에 대한 정확성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네. 그리고 이 기존의 모든 뭐 양성소 이런 텍스트 기반 정보가 이제 그 그림 2차원 정보까지 이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도 맞고 이거는 1차원에서 2차원 넘어갈 때는 이 기술이 상당히 컴퓨터 비전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요. 기존의 다른 회사는 대부분 기술이 없고 새로 개발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초기 시장이죠. 초기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뭐 선점 차원에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선점될 거라는 뭔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형태인 거고 네, 그런 믿음이 생긴 이유는 실제로 현업에 계시다 보니까 네, 기존에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정도의 그 CT나 MRI 정도로는 디테일이 떨어지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해석의 문제로 남아있는 영역에서 경험치가 낮은 의사들은 실제로 잘 못 발견하거나 아니면 발견해도 잘 못 해석하거나 이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 한 인간의 몸속에 있는 데이터가 한 번에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촬영과 지속적으로 그 축적을 시키면 겹쳐져서 이게 이제 중첩형 형태가 돼서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그 파악된 걸 가지고 확실하게 수술하거나 아니면 관리하거나 이식하거나 하는 게 쉬워지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사업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저는 이제 시작개발 회사와의 협력에 굉장히 중점을 뒀었는데요. 이 진단뿐만 아니고 시작개발과 연결될 수 있는 게
엑셀시티 MRI는 전혀 신약 개발과 접점이 없는데요. 음, 암 수술 조직은 이 조직 자체가 약물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신약의 그 동반진단은 목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음, 그 약을 개발할 때 타깃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타깃이 그림에 녹아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약 개발 회사의 접점이 병리에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술의 개발의 가치가, 네, 회사의 가치가 네, 기존의 뭐 엑스레이 이런 네, 진단보다는 굉장히 이제 그 가치가 고도화될 거 하고, 네,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능력되는 회사는 우회적으로 약물 개발까지 뛰어들기도 하는데요. 네. 뭐 이런 가능성을 좀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너무 전문 용어나 아니면 개인적 주관적 단어로 쓰면 이해가 안 되고 네, 제가 지금 불러드린 형태로 네, 그 가능성이 병리라는 그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런 이미지 데이터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신약 개발이나 그다음에 이제 개발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 신약을 개발할 때 어떤 부분을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면 훨씬 더 신약 개발 효과적일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좀 연계가 돼서 테스트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인제 그 조건상 네. 도움이 되는 형태의 뭐 사스 모델이든 뭐 데이터 모델이든 이런 게 나오는 형태이니까 고걸 느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약물 개발할 때 여러 가지 고 뭐 도전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뭐 그중에 예. 우리는 요걸 이용해서 좀 더 그 예. 약물의 반응을 설명해서, 예. 뭐 우리 흔히 저기 약물 개발 업계에서 하는 말처럼 그 환자 계층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약에 좀 더 반응할 환자를 미리 선별하면은 그렇죠. 신형 개발할 거를 좀 더 시장은 줄어들지만은 좀 더 예. 일찍이 그 고투 마켓 시장에 팔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명제들 기반으로 앞단에서 먼저 제기되는 대응형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거든요. 투자 제안서가 잘 써 있는 투자 제안서가 되려면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두 가지. 네, 실제로 2D로 했을 때 장점, 그다음에 신약 네, 개발까지 갈 수 있는 네, 뭔가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 아니면 네, 기본적인 그 중요한 뭐 예측 모델의 네, 기본 자료 뭐 이런 부분들로 된다고 하면 지금의 그 많은 암 시장에서 그다음에 암 관리, 암 치료, 그다음에 암 뭐 신약 개발 차원의 시장에서 여전히 뭐가 남아 있다. 문제로 남아 있다.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근데 봤더니만 결국은 이미지 데이터가 이슈가 됐다는 걸 확인했다.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필요가 엄청 강하다는 것도 확인했고 그런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다음에 인제 네. 우리 그 대표님 문제 시간에 나왔던 솔루션 그 문제식이 뭐였는데 그게 솔루션 어떻게 개발됐다가 그다음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이제 다 나오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 냈고 그다음에 실증이 끝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그래서 돈을 사업 모델을 어떻게 해서 벌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구조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야지 확 다가와요. 지금 그 한참 발표하고 나서 이 사업 왜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제. 왜 하셨는지가. 그렇죠. 왜 네네. 했는지부터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how가 나와야 되는데 뭘 하고 있고 네. how가 나와야 되는데 뭐 하고 있다 how가 먼저 나온 다음에 왜 했는지는 이제 추정해야 되는 거지 VC가. 예. 그러면 투자 참 못 하죠. 헷갈려 갖고. 알무서 많이 있는데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말씀드리는 그 사고 틀을 네.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고 틀을. 네네. 이 사고 틀이 제일 중요한 틀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본인께서 창업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거든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안 하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거든. 그게 뭐 네. 작은 창업이든 큰 창업이든. 그리고 네. 창업을 해서도 실제 상장까지 갔던 케이스는 극소수고 네. 상장까지 가서도 1조 이상 매출 내는 케이스는 진짜 몇만이 안 돼요, 몇만이. 전체 인구 중에. 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몇만이 안 된다고. 네. 그렇게까지 가는 이유는 뭐냐? 다 명쾌함이거든, 명쾌함. 항상 명쾌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뭘 하고 있고 어디를 지향하고 있고 지금 이번 주는 뭘 해야 되고 다음 주는 뭘 해야 되고 내년쯤은 뭐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 년엔 뭐가 돼 있어야 되고 이 명쾌함 속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1조, 100조, 1000조
1경까지 가는 회사들 특징이.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그 적극적인 예측과 시장에 대한 문제 해결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항상 사고 체계가. 그 사고 틀을 유지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사고 틀이 유지된 상태에서 내가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쉬운 단어를 쓰면 상대한테 전달해야 돼. 이게 익숙해지셔야 돼. 그래야지 마음껏 투자 유치나 영업이 돼요. 영업 활동이.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그냥 뻔하게 인생 살지 않습니까? 네. 선배들, 엄마 아빠가 살았던 삶 그대로 살죠. 네. 후배들, 애들이. 근데 창업자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특히 스타트업 CEO들은. 그 명확성의 문제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아 진짜 이게 명확한가? 이렇게 내가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건가? 그럼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 잠치장 이야기하면서 그 뭐 이렇게 재발하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진단, 그럼 뭐가 문제지? 그리고 이제 트렌드 그 과정에 그리고 신약 개발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문제는 이런 부분이라고 우리는 확인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개발하면서 나름의 솔루션을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가고 있다. 실증이 끝났고 그다음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가는 단계들은 어떻게 되고 여기서 이제 매출은 다음 같은 모델로 이렇게 날 거다. 이런 형태가 되면 딱 끝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국내에서는 올해 매출 얼마나 합니까? 매출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계속 연구 내년에 과제만 성모병원에서 하고 계시네요. 예. 네, 내년에 성모병원에서 연구용으로 예. 시범적인 매출을 나올 뭐 이렇게 협의가 조금 돼 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예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네. 글쎄요, 많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바이오는 한번 터지면 황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 가치 철저하게 미래 가치 가지고 투자하는 게 바이오이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는 네, 사실 바이오하고 컨텐츠는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는 유통기한이 존재해서 한계가 있고 네, 뭐 아시잖아요 컨텐츠.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정말 수천 배를 수익을 얻었는데 그런 케이스는 이제 딱 유통기간이 존재하는 거고 바이오는 이제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보존되는 기간 안에서 다 그게 되니까 실제.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내년에 그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매출 창출 확대가? 저희가 시약을 다른 이제 옆으로 퍼지는 거고요. 다른 것도 시약 다시 만드는 거고, 또 자동화에 저희가 의료 로봇 자동화에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디지털 병리가 그쪽도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크게 좀 의료의 로봇 자동화 차원에서 좀 그 확대를 하고 싶고 시약개발사의 협력은 저희가 찾는 대로 이제 스타트업들이 주로 이제 많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연구 협력을 하고 MOU를 맺고 MOU는 이제 뭐 한 자릿수 내에서 정도 저기 계약서가 들어가겠죠. 네, 이제 접근법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만들어지는 의료 기기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서비스 모델로 하실 거예요? 일단은 플랫폼으로 하실 거예요? 의료기기예요. 의료 기기면은 양산화 되기 전까지가 얼마 걸려요? 그 시점이 언제? 저희가 24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24년 이후로 보면 25년에쯤 돼야지 네, 제대로 된 양산 상품이 네. 나온다는 소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매출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의료 기기로 가는 방법의 트랙으로는 계속 구체성을 갖고 준비하고 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양산화해서 문제없이 쫙 퍼질지. 그럼 네. 퍼진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 그다음에 어떤 고객에 동시다발로 팔 수 있는지. 그래서 요 차원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해라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아시잖아요 파이프라인 거 대부분의 우리 같은 케이스는 이제 그 어떤 AI 기반으로 하는 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기반 축적 및 활용형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는 회사고 신약 같은 경우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 저희도 한 20여 개 정도 실제로 육성시키거든요 바이오 기업들을 네. 연간. 그래서 저도 스타트업들 바이오 스타트업도 투자 유치 꽤 많이 시켰고 근데 이제 네. 다시 돌아보면 네, 우리는 이제 그런 트랙이 하나 있는 거고 의료기기 기반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관련된 트랙, 그다음 로봇 관련된 트랙 있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거기에 추진하기 위한 조건이나 환경이 조성돼 있어요. 지금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로봇은 애틀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기초 기술하고 여기 대전에 협력 업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파일럿을 충남대병원 아니면 성모병원에서 네, 저희가 또 원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저희가 그 선행 연구를 한 다음에 네.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로봇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로봇이 형태가? 로봇 팔이죠, 이렇게. 로봇 팔로 네, 나옵니까? 네, 그럼 네. 로봇 팔로 나오면 로봇 팔이 뭘 진단하는 겁니까? 수술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데이터 생산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로봇 팔로 네, 네. 무슨 데이터를 생성하죠? 로봇 팔이? 이미지를 이제 스캔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네. 기계 현재 의료인이 병리 인력이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대체하는구나. 네. 지금 이제 뭐 음, 한 달에 3,000장 이렇게 스캔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음, 힘들다고 해요. 생노가다라고 음, 하는데 그렇지. 우리가 스캐닝. 원하는 10배의 데이터 생산이 되려면은 그러면 한 달에 3만 개 되는데 33만 장을 절대 못하기 때문에 음. 결국 로봇이 돼야 되고 이쪽 가는 방향이 맞고 그럼 어, 로봇은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얼마의 가격입니까? 아마 병원에 그 로봇을 사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임대나 아니면 이제 우리 진료 진단 이게 뭐 저기 구도 형태나 뭐 이런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뭐 두산로 뭐 이런 건 뭐 1,000만 원인데 이제 그 운영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고요. 그 로봇 기계 자체는 우리가 뭐 그 새로 만들자기보다 일단은 정밀 조금 작고 소형 정밀한 걸 갖다 쓰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만 우리가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의료기기는 얼마짜리입니까? 크기가 의료기기 얼마입니까? 자체는 이게 여기 수가 문제가 있는데요. 아직 수가를 받은 기업은 없는데 지금 판독이 뭐 5만 원, 응급은 10만 원 넘어가고 있고 예를 들면 뇌종양이 환자당 300만 원 정도의 진단 모든 다른 기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제품이 들어간다면 뭐 330만 원이었던 350만 원 늘어나는 게 큰 부담 없을 걸로 생각하고 그건 이제 있습니다. 환자한테 적용하는 거고 그게 네, 아니라 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수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의료 지처럼 팔아야 되잖아요, 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의료 수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진단이 되려면 일단은 의료 수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진단이 된다고 네, 하면 의료수가 받아야 네, 되는데 그러면 생산 네. 원가는 얼마입니까? 생산 원가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뭐 영원이죠. 일반적으로. 생산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형태의 모델이구나. 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하고 뭐 하는 거는 그럼 기존 장치 안에 얹혀서 하는 겁니까? 데이터를 만드는 건 병원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얹혀가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 필요한 데이터는 병원이 이미 만들어주고 있는데 네. 그 앞부분에 만들어주는 것까지 네. 사실은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우리가 갖고 싶은데 왜냐하면 네. 통일돼야 뭔가 데이터가 그렇죠. 통일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파스 모델이네요. 파스. 뭐 플랫폼 애저 서비스인데. 네, 그렇게까지 저는 이제 금상첨화죠. 그런 우리가 데이터를 내용으로 안 돼 생산하는 거. 있어요.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내용은 안 돼 있다는 게 장표가. 네, 이게 너무 하우가 많아서 네, 왓과 하우가 네, 결과치가 딱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나와. 그런 게 명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기형 모델로는 트랙이 뭐가 있고 뭘로 네, 만들어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돈 어떻게 벌겠다가 나오고 한 네, 5년 내에. 그 네, 다음에 요 로봇은 언제쯤 뭐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질 때 누가 합류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돈을 벌겠다가 나오고. 그 네. 다음 마지막 신약 개발이에요. 신약 개발은 같이 합니까? 어떤 신약 회사랑? 아직 업체는 정하지 않았는데 카이스트의 요 약을 만드는 그 교수와 네. 우리가 전에 이제 2년 동안에 우리 직원이 가 있었어요. 앞부분 데이터 분석한다고. 예, 예. 공동 이제 2년 전에 이제 교수된 젊은 교수인데 제가 삼성병원 있을 때 알던 친구인데 이 기업과 또는 이게 그 모더나 같은 RNA 기반 약인데요. 예.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또 이쪽으로 많이 도전하죠. R&D 기반으로. 최근 그랬을 도전하죠, 경우에, 최근. 네, 그랬을 경우에 기업들이 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현명을 원하는, 기술적 현명을 원하는 파트너가 필요할 텐데, 그 파트너로서 이 대학과 또 역시 동물에서 조직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는 거는 우리가 담당하고, 약 회사는 저희가 미국의 어느 회사가 하나 타겟이 있는데 스타트업인데, 그거는 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역시 컨소시엄 형태로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컨소시엄에서 한번 실증해가지고 성공 사례가 나오면 네, 네, 거기서 이제 판매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다른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제약 관련돼서 쓸만한 업체한테 다 팔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으로 다 바꿔주세요. 그래서 회사가 파이프라인이 3개가 있는 거고, 네, 그 3개 파이프라인 안에 각각 트랙이 뭐고, 그 네, 트랙에서 어떻게 회사 성장하겠다라는 형태로 뒷단이 나와요. 네. 의료기 신약 로봇 아, 자동화등.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애트리가 얼마 집어넣고 지분을 20%나 받아간 거예요? 뭐 20% 이제 저희가 영소기업인데 저희가 네. 작년만 해도 영소기업이 20%가 그 법률적으로 미니멈이어서 지금 1억에 10%까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10% 작년에 올해부터인가 10% 줄었는데 저는 20% 1억에 20%. 하는 거 없이 20%나 가져갔구나. 뭐 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뭐 SI라고 하는데요. 저는 뭐 별로 거기에 도움 대해서 안 되는 것 불만은 같은데요? 없고요. 아니, 투자자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애트리. 아, 저는 뭐 네? 그 저는 그냥 뭐 스타트업은 네, 쓸데없는 이야기에 칭찬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칼 같은 사람이라서. 제가 제가 지금 볼 연봉 20억이 때는 넘어요. 부럽습니다. 아쉬울 게 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스타트업은 돌가에 뿌려진 씨 같은 건데 물방이라도 네. 조금이라도 뿌려진 투자해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뭐 개풀 돌가에 뿌려진 그거 절대 아니죠. 네, 훨씬 더 스타트업이 빨리 성장하는데. 우선 네, 대표님, 그 우선 제가 한번 좀 네, 우리 회사를 많이 네, 가다듬으면 빠르게 클 것 같고요. 네, 이해되시죠? 네. 지금 회사는 그러면은 얼마 투자 금액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표는 30억이었는데요. 단기적으로 네. 한 2, 3년 쓸게. 원래 네. 목표는 이번 금년 말에 한 30억 정도 투자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최근에 신보에서 6억을 보증받아서 4억이 들어왔는데요. 네. 뭐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파이프라인 3개 정도 있잖아요. 예. 요거에 대해서 애트리올 지금 대표님하고 얘기하기로는 그 3개로 나눈 다음에 만일 이제 투자금이 20억이 들어오면 그 중에 하나는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3개에 대해서 한뭐 30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그 짜서 10억, 엑셀을 10억, 만든 10억 이런 식이에요? 뭐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얼마인데요? 60억, 뭐 80억, 100억입니까? 그거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 항상 밸류에이션이. 네, 저는 저희가 이제 포스트가 애틀에서 1억 받고 20이니까 5억이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만일 뭐 그러면 애트리에서 받은 30억이면 시점이 언제예요? 작년이에요? 20년 11월입니다. 2년 됐네, 2년. 네, 네. 그래서 2년 만에 뭐 기업 가치가 5억에서 뭐 100억이니 네. 뭐 200억이니 그 정도는 해야 저희가 네. 지금 20%가 있으니까 한 네. 많이 줘야 지금 뭐 그러니까 15%인데 애트리 그러면 완전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애트리가 근데 다시 뱉어내야 근데 되는 거 내가 봤을 근데 때는. 애틀에서 그 10% 정도는 우리 회사가 네. 다음 투자 받을 때 구주를 이렇게 넘기거나 그거는 이미 네. 동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네, 겁니다. 네, 회사의 그러니까 성장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 투자 자산을 앞으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게 30억 밸류냐, 50억 밸류냐, 100억 밸류냐로 나뉠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당장 뭐 4억 먼저 신보에서 받았다는데 네, 아마 최소 그래도 한 10억 이상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 신보 그 퍼스트 펭귄 그 앞 스케일업 프로그램인데요. 2년 뒤에 이제 퍼스트 펭귄에 또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그 대출이라도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 운영할 만큼은 해냈지만 네, 네, 진짜 필요한 금액은 10억 이상은 투자자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현금이 그러면은 필요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분 그렇게 구주 확보한다고 치고 계산하면
네. 실제로 제가 봤을 땐 아무리 못해도 35억 밸류에이션은 돼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최소 좀 네. 괜찮다 그러면 한 50억 밸류에이션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구주 떨어내고 네. 그다음에 구주 10% 받아온 거랑 네. 뭐 신주 10% 준 걸로 해갖고 뭐 한 50억 밸류에이션에 10억 받으면 딱 깔끔하게 끝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좀 네. 약간 투자 잔스 정말 잘 써서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네. 한 24년부터 5년, 6년, 7년 그림이 명확하다. 네. 그러면 뭐 한 75억 밸류에이션까지 가고 네. 실제로 지분 10%만 띄워주고 네. 20% 띄워주고 15억에서 이것저것 해서 오히려 이제 약간 지분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형태가 되는 그런 모델이 나올 것 같은데 100억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태에서 많이 바꾸려면 네. 저도 웬만하면 최대한 밸류에이션 높게 잡아주는 사람인데 네. 높게 받게 투자 유치시키고 실제로. 네. 근데 지금은 빨리빨리 많이 바꿔가지고 75억 밸류까지를 목표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정치는 50억일 것 같아요. 네. 50억에 10억 들어오는 형태로 애트리한테 뭐 한 3억 띄워주고 다시 10% 받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10% 넘겨주고 하는 형태로 해서 회사에 2억 남기고 네. 동시에 또 5억 남기고 해서 7억 남기는 구조. 10억 받으면 왜냐면 3억 띄워줘야 되니까 애트리에 네. 네. 이해되시죠? 네. 예. 50억 밸류에이션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70억 밸류에이션으로 하게 되면 15억 받아서 애트리에 3억 띄워주고 회사 12억이 남는 구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회사 성장을 위해서는 뭐 제 지분도 저는 근데 이제 지금 잘 네. 하셔야 되는 거는 명확성 떨어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의사결정 네. 그다음에 과도한 이 레인지 범위 내에 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잡으셔야 돼요.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까지 잘 정리하셔가지고 어쨌든 네. 줌 녹화본 올려드릴 테니까 네. 다시 한번 고도화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발표 날이 11월 예, 중순 중순쯤 정도 될 겁니다. 되나요? 16일인가 네. 뭐 이러는데 네. 하여튼 잘 준비하시고요. 그 전에 미리 빨리 일주일 안에 투자 제안서 고도화 시키셔야 돼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투자 심사액이 붙을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막 기업에 5억, 10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투자자라고 생각하시고 만나셔야 돼.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냥 다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투자 발표하듯이 해야 돼요. 그분한테.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예,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